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먼저 꾹 한번 눌러주세요.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궁금한 것도 질문해 보시고요. 보다 빠른 부동산 정보와 부동산 경매 정보도 함께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지연금의 단점을 정확하게 보고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경매를 활용해서 투자금 대비 농지연금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2015 타경 3486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었으니까요. 기본적인 설명은 그만두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지분 경매로 낙찰을 받고 공유자들의 나머지 지분을 시간을 두고 전부 다 매입을 해버렸어요. 경매에 나온 지분 낙찰 금액과 공유자 지분의 매입 비용을 다하면 대략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016년 낙찰받은 후에 해마다 조금씩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2021년 기준으로 이 땅의 공시지가는 2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땅을 처음 매입한 2016년도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7,500원이었는데 2021년 공시지가는 45,000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농지연금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농지연금의 단점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기 힘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농지연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시지가는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공시지가 상승이라는 것이 너무나 미미해서 해마다 공시지가가 몇천 원 오른다고 해서 얼마나 이익이 늘어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른다고 해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큰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는 땅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죠. 공시지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것은 반대로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농사를 지으면서 시간을 버티면 그냥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큰 이익은 나지 않지만 그냥 쌀 두어 가마니 그 정도 나온다고 합시다. 저는 그것으로 솔직히 만족합니다. 이 땅으로 농지연금을 받아봐야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이 땅에서 많은 연금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매입한 농지가 한 개가 아니고 10개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과 같은 눈높이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농지연금은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섞이지도 않고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을 받아도 이 농지연금만큼은 다른 연금의 감액 없이 온전히 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본다면 농지연금에서 최대의 금액을 뽑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투자 금액을 최소로 잡고 나누어서 연금을 받는다면 땅이 크고 농사가 잘 되고 수확량이 많고 이런 것은 그냥 부수적인 이익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매입 금액을 낮추고 매입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만들기만 하면 농지연금은 그 자체로 이익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은 시간을 두고 조금씩 해결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으로만 농지연금을 바라본다면 농지연금 제도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아직 농지연금을 받을 나이가 안 되었으니까 저는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농지연금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던 분들은요, 농지를 매입한 후에 꼭 농지연금으로만 이 땅을 던질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왜냐? 농지연금용으로 쓰려고 낮은 금액으로 농지를 매입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땅 가격이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반 매매로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을 버티고 기다리지 않아도 수익을 뽑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2016년도에 매입했던 군산 농지는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지금은 일반 매매를 시도한다고 해도 절대로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을 두고 조금씩 가치를 상승시켜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 금액보다 대출 금액이 더 많은, 사실상 무피 투자를 넘어서 풀피 투자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부동산 경매 투자, 그 중에서도 농지연금을 활용한 농지 투자는 괜찮은 물건을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많은 물건을 조금씩 정상적인 농지로 만들어 나가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지분으로 나뉜 농지거나 분묘가 있거나 이미 산이 된 임야화된 농지이거나 이런 하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 키포인트예요. 이런 하자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그런 물건을 제대로 공략해야 하는 거죠. 일반 매매에서는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낮은 가격으로도 쉽게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첫 번째 요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유찰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경매에서 낮은 낙찰 금액은 농지연금으로 활용할 때 큰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직도 농지연금을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미룰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